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일할 수 있냐. 이 생각 자체를 일반인은 거의 못해. 난 너무 그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고, 신사임당님도 지금 신사임당님 이제 회사에 인재가 7분 계시는데 그다음에 같이 동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인재를 만들려면은 아무나 뽑진 않잖아요. 또 신사임당님. 근데 이분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이분 숫자 늘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신사임당님은 되게 저랑 되게 직원 규모도 크게 차이도 안 나요. 저희가 이제 다 합치면 20명 정도? 그렇게 차이도 안 나는데 그러면은 저는 사업이고 신사임당님도 사업이에요. 저는 신사임당님은 아직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신사임당님도 다 잘하세요. 똑같은 규모고 심지어 우리보다 영업이익도 큰데 왜 그러면 규모가 큰데 사업이 아니냐? 자영업이에요. 왜? 신사임당님이 안 뛰고 관리 안 하면은 이게 100% 돌아가진 않거든요. 네, 맞아요. 20-30%밖에 안 돌아가고 왜냐면 그래도 인재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돌아갈 텐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회사 제가 안 뛴다고 해서 안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사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 주고 회사는 1000만 원 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럼 단위 사람당 500만 원씩 번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1000명 모으면은 50억 500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을 모아서 진짜 내가 일을 할 수 있냐 이 싸움인데 이게 쉽지 않죠. 왜 안 쉽냐? 일단 이걸 하려면은 소통을 엄청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비전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비전에 움직여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비전이라는 말이 1대1로 매칭도 안 돼요. 비전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비전은 지금 안 보이는 거를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그냥 여러분 이제 중소기업 다녀도 저희 소위 말하는 되게 코딱지만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에도 신사임당님나 부럽지 않게 인재가 많거든요. 훨씬 많죠. 근데 진짜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는 제가 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눈 친구, 소통을 일단 많이 한 친구들이고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우리가 코딱지만한 기업이 연봉도 조금 주는 기업인데 우리 신미주 PD가 하버드 박사과정 전액장학금으로 가면은 문과는 불가능하거든요. 시민권이 없으면 사실상. 제가 그래서 그 관련한 사람들한테 우리 직원이 이번에 하버드 박사과정 전액장학금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미국인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야, 순수 한국인이야. 근데 그 친구가 우리 회사 떠날 때 막 울었어요. 가기 싫어갖고. 기가 찰러 오르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회사 직원들은 와서 제가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지금 고 대표님이 소통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더비라는 회사랑 다른 회사도 하는데 이 소통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게 누가 말한 거냐면은 그 버진 이제 갤럭틱스 이제 그 리차드 브랜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말인데 그 사람이 요즘에는 좀 뭐 간당간당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청 부자예요. 여러분. 뭐 왜냐면 이제 뭐 그 비행기도 잠깐 휘청휘청했고 뭐 버진 레코드 이런 게 망해서 좀 휘청휘청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분이 한창 전성기 때 해준 게 그러니까 right people, right time, right place 이렇게 모아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inspire 그러니까 고무를 한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회사는 알아서 돌아간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어렵죠. 그 잘 되는 회사는 그 핵심 인재라고 할 만한 사람 보통은 이제 그 창업자나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빠져도 회사가 발전해 나가고 잘 안 되는 데는 이 사람이 쉬면 무너지는 거예요. 힘에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일단 이제 혼자 하시는데 그런 순간 오지 않을까요? 스마트 스토어 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잘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바이럴이 잘 되면서. 그죠. 그러면 분명히 혼자 힘 딸리는 순간 오지 않나요? 혼자 힘 딸리죠. 그럼 누군가 고용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고용해야 되는 순간이 오죠. 근데 그거가 준비가 안 되면은 여러분 고용을 했을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들어가갖고 훨씬 더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 한 분들 배경 보면은 직장 다니시다가 아, 나 이거 진짜 이 회사 작 같아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이제 고용을 했을 때 그럼 자기는 가평 작 같은 회사 아닌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 안 해봤으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거의 그렇게 된다는 거는 자는 시간 빼고 다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하루에 한 6시간 자고 18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람 처음 뽑거든요. 왜냐면 사람 안 뽑으면 그게 다 내 돈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뽑으면 문제는 이게 다 일로 차 있으니까 교육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뽑아놓고 보고 알아서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속으로 나는 이 사람이 불만인 거고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18시간 일할 때까지 나 스스로 방향을 찾아서 왔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수동적인 거야. 근데 반대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불러다 놓고 가르쳐줘야지 일을 하지. 그게 맞죠 사실.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놓고 지금 나한테 뭘 바란다는 그러면서 갈고 너는 왜 이렇게 인치적이지 않냐고. 게으르냐고. 너가 알아서 일을 해야지. 여기 뭐 이런 거 안 보이냐고. 말했으니까 그때 보이는 거지. 대부분 이제 조직에 부적응하고 나오는 친구들, 저희 또래 이제 나오는 친구들은 팀의 리더까지도 안 해보고 나오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직원 뽑았을 때 그 직원이 저한테 이런 회사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 회사 아니야. 아니 그러진 않았고. 반사 장난 아닌데 진짜? 하소연했는데 그냥 쿨하게 우리는 회사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이랑도 연관되는 게 뽑아서 더 많은 생산을 하려고 한 건데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산성의 키가 뭐가 되냐면은 직원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 이제 나는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내가 돈을 더 벌려면 사람을 뽑아야겠다 하고 뽑은 건데 생산성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직원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지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하는데 시간이 뺏기잖아요. 그럼 이러느라고 생산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걸 못 노니까 진짜로 그 상황에 빠지는 거죠. 뭐라 그래야 되지? 일은 더 힘들어지고 사람은 못 믿고 그러니까 계속 또 혼자 더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혼자 열심히 살아본 분들은 신사임당리 시간이 특히 많거든요. 혼자 열심히 악착같이 산 분들이. 근데 그런 느낌도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올바른 고용을 통해서 그 레버리징이잖아요. 우리 책에도 일 잘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 첫 번째가 레버리징이거든요. 그 레버리징 개념조차도 없어요. 투자만 레버리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웃소싱을 통해서 레버리징을 할 수 있는데 감조차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믿어.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뭔 말인지 알지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거의 희한한 분들 여러분 삼성만 해도 희한한 사람 많아요. 뭐 현대만 가도 희한한 사람 많고 구글에 가도 여러분 또라 있을 거예요. 근데 잘 굴러가잖아요. 몇 쪽씩 벌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엄청난 사람을 유기적으로 묶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여러분 그럼 이재용이 매번 쫓아다니면서 우리처럼 너 왜 이거 왜 썸네일 이렇게 만들었니 이재용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되고 몇 조씩 까먹어도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거가 제가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 정말 많이 만나면서 리더십 교육 진짜 그냥 대화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가 올라오면은 진짜 여러분이 돈 생각보다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저랑 신사임당님이랑 좀 많이 얘기한 건데 상단을 열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쩌리 때 둘이서 만나갖고 한 얘기예요. 신사임당님 옛날 영상에 보면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나는 오프라인 열심히 할 거다. 맞아요. 엄청 열심히 할 거다고 막 거기서 시크하게 말해요, 진짜. 왜냐면 그때 좀 잘 됐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 만나 뵙자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개념을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재정립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프라인도 그때 한창 잘 될 때인데 나는 신사임당님을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줄여나갔으면 좋겠고 본인은 상단이 열린 곳에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상단이 열린 곳에서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좀 줄여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다 접었죠. 사실상 그렇죠? 냉정하게 상당히 닫혀 있는 것이에요. 회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회전율을 올려도 무한으로 올릴 수 없잖아요. 회전율 맥스가 나오면은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식당에서 매출 10억 영업이익 4억 하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도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배달로 대성한 분들 많거든요. 그죠. 배달로 대성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매장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예 그래서 그냥 배달 중심으로 전환해갖고 성공한 분 제 주변에 지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앞에 거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 도전이나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제 상단이 닫힐 일이 없는 거야. 네. 프랜차이즈 계속 늘려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친구는 심지어 치과 의사인데 네. 너가 나중에 내 친구가 이걸 배우고 나는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다쳤는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가 뭐냐 페이닥터를 많이 고용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그냥 말이 쉽지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페이닥터 연봉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개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몇 명이나 너 밑에 남아 있겠냐? 네가 그래서 리더십을 얼마나 갖고 페이닥터 촉을 얼마나 잘하느냐. 네. 결국에는 이게 상단을 여는 거라고. 이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식당을 아까 예를 들면은 식당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단순 판매로는 상당히 다쳤는데 네. 그거 영상으로 잘 찍어서 유튜브로라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상품 개발해서 그러니까 판매도 할 수 있고. 네. 다양한 방법이 있죠. 사실 물리적 한계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이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유수연 토익 강사 하셨던 분. 조금 인터뷰하신 분 그렇죠? 네네네. 진짜 초기에 하신 스타 강사 토익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강사가 딱 두 종류가 있었대요. 인터넷으로 넘어간 애는 상단. 네. 스타 강사가 되고 오프라인에 남은 애는 망했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해 말까지 오프라인은 다 정리해야겠다. 네. 왜냐면 안 그래도 그 전에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줄이는 방향으로 와이프랑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는 뭐냐면 소프트 랜딩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고 단골이 줄면은 그때 접자. 확장을 포기하는 걸로 약간 수동적인 그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거는 뭐 그걸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왜 자기가 스타가 됐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자기는 학벌도 안 좋고 뭐 얼굴이 예쁘지도 않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몇 층씩 채워가지고 그 노량진 이런 데 가면 정진학원, 뭐 한샘학원 이런 데 강사들이 몇 층씩 채우고 막 다른 층에서 이 강의를 원격으로 듣고 막 이런 애들 많은데요. 근데 뭐냐면 이 강사들이 자기 강의 노하우가 새 나갈까봐 온라인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상단을 못 여는 거죠. 네. 근데 이 유수영 강사님은 온라인을 갔다는 거예요. 카페거래 연결되잖아. 그분은 그러니까 단단한 리스크 때문에 온라인을 못 간 건데 유수영 강사님은 내 리스크 테이킹 다 하겠다. 그리고 가는 거 베팅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스타 강사가 돼버렸대요. 저는 이게 다 맞아떨어지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맞아. 빨리 접어야겠다. 근데 진짜 그 운 때도 좋은 게 그때 딱 접고 나서 바로 코로나 12월 말까지 우리 무조건 정리하자 해서 2019년 12월에 마지막 손님을 받고 접었거든요. 대박이네. 그리고 나서 신년에 여행을 갔는데 뉴스가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 그랬죠. 그때는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한 뭐 의문의 폐렴이 발생했다. 진짜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걸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뭐 코로나 터졌을 때 다 우습게 생각했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부모님이 되게 막 그러길래 무슨 호들갑이야 뭐 마스크야 막 이러다가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게 이 상단을 제가 막 침 튀면서 얘기하고 다니는데 학원이 딱이네요. 메가스터디가 무슨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줄 누가 알고 손준 회장이 사탐으로 원탑이었는데 손사탐이 원탑이었는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옮기면서 상장 기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상단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여기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영어 공부 꼭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어권 시장은 뭐 아마존 이런 거 케이스 들어봐서 샐러드 레벨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냥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주력 상품들이 많고 그것만 아마존에서 여러분이 잘해.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창업 다마고찌도 아마존 도전도 하고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잘 되면은 여러분 레벨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 좋은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럼 여러분이 상단이 막힌 곳에서 정말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곳에서 돈을 열심히 벌었다면은 여러분의 돈의 일부분은 여러분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상단이 열린에서 하이리스크에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이리스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딱 터졌을 때 한계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은 IT 업종들 상단이 무한하죠.
그렇죠. 배틀그라운드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막 무슨 매출이 1,000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2,000억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단이 열린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바이오 이런 데다가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바이오도 약이 예를 들면 검사 진단 키트보다는 더 상단이 조금 열려 있겠죠. 네. 그런 거를 이 사업이 속한 개가 뭐가 있나를 따져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상단이 막혀 있고 그걸 내가 프랜차이즈나 어떤 프랙탈의 확장으로 상단을 열지 못한다면은 내가 번 돈이 있으니까 상단이 열려서 우리 주제가 뭐예요? 그냥 돈 버는 얘기가 오늘 아니에요. 진짜 큰 돈 벌고 싶으면은 상단이 열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 진짜 큰 돈 벌려면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리스크 감수여야 돼요. 감수라는 거는 베팅이거든요. 내가 이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를 각오하고 들어가려면 돈이 무슨 돈이어야 되냐면은 여윳돈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윳돈의 도대체 정의는 뭔가요? 여윳돈. 신사임당이 생각하는 여윳돈의 정의는 뭐예요? 다시 생각 안 날 정도의 돈. 저는 강연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이 돈 여러분 지금 불태워버릴 수 있냐고. 그 정도로 여윳돈이라고. 예를 들면은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돼요. 여윳돈은 여러분이 어디 사찰 같은 데나 연못 갔을 때 소원으로 던질 수 있는 돈이에요. 진짜. 제가 생각한 여윳돈.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윳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제가 그래서 그 월세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돈 어차피 이 아파트는 내가 갖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돈, 이 돈은 내가 어차피 다 까먹어도 또 지나면 또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삶이 궁핍하면 여윳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계정을 다르게 하려고 그 갖고 있던 자산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제 월세 나온 걸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이 아니라 시간인 거죠. 개념이. 얘는 날려도 또 내가 한 달만 지내면 다시 나오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인 걸로 좀 바꾸자. 아까 신사임당님이 너무 냉정한 걸 말해준 게 뭐냐면은 솔직히 생활고에 시달리죠. 여윳돈 만들 방법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여유가 없는데 생활고인데 지금. 내가 이 돈을 안 써버릇해서 나랑 좀 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대기업 같은데 정말로 막 요즘에야 이제 좀 뭐랄까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근태가 개선돼서 52시간 딱 일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 저희 이제 20년 전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2교대 하면 여러분 사람 죽어요 진짜로. 근데 그래서 이제 다 3교대인데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 형들이 이제 취업한 형들이 가끔 진짜 휴가 내서 회사에 학교로 놀러면 하는 말이 돈 쓸 데가 없다. 일하고 자고 하니까 뭐 연봉 3천이면 3천이 통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한 300, 400은 여윳돈이 될 수가 있죠. 저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하이리스크에 투자하라 그래요. 인생 한번 빨리 역전해보고 싶으면. 거기다 대고 뭐 하이리스크 투자 잘못된 거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윳돈인데. 저는 그거 여기에 우리가 이전에 찍은 영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여윳돈이 삶에도 임계점이 있잖아요. 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최소 달성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 그만큼의 여윳돈이 달성되면 저는 그거는 계속해서 그거에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자에게 배우는 진짜 부자 사고법에서 저는 솔직히 김동완 프로님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의견이 다른데 저는 김동완 프로님은 솔직히 그 한마디로 찢었다고 생각해요. 1억은 땀 흘려서 벌어라. 시드머니는. 그 정말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임계점을 한번 넘겨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보통 이걸 적금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돈 뭉텅이로 넣는 거를 예금인데 예금.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예금이 0.5%보다는 0.5%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금리 올라갔고. 근데 제가 그 예금으로 넣어놓은 게 20억짜리 통장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은행 금리하면 되게 우습잖아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금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뭐 100만 원 넣으면은 그거 뭐 0.5% 올라서 누구 코에 붙여요. 근데 제가 20억을 넣어놔 보니까 1,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1년에요. 그게 괜찮더라고요. 진짜 그럼 1억부터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1억 넣어놓으면 0.5% 붙으면 5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50만 원 맞잖아요. 그렇죠?
야, 여러분 그 50만 원이라도 내 인생에서 나오면 내가 거기 나한테 또 그거 진짜 그거 여윳돈이잖아요. 네. 내가 이래서 번 돈 아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고려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 그게 1,000만 원 있는 사람이랑 1억 있는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여윳돈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서 내가 리스크 감수를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프레질하다는 거, 안티 프레질의 반대 취약하다는 건 뭐냐면은 상단이 요만큼만 열려 있는데 네. 내 인생 다 거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리스크 감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의사결정인 거죠. 네. 그런 것도 제가 가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